송중기 얼굴에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20살의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재벌 3세. 그리고 어린이 시절 땅 투자로 번 240억 원까지. 도저히 네가 번 돈이다. 시청자의 멘탈을 박살내는 이 남자는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불과 20살밖에 안 된 이 친구의 이름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 순양을 건립한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 진도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 2회차 마냥 예언 같은 조언을. 잘하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될 테니까요. 그것도 할아버지이자 회장인 진양철에게 직접 했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돈은 필요 없는데요. 심지어 현금보다 땅의 가치를.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주세요. 그것도 천당 아래 분당을 알아보는 등. 아, 여기가 좋겠네요. 무엇 하나 최고의 선택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진짜 인생 2회차였으니까. 사실 그는 전생엔 순양그룹 일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팀장 윤현우였습니다. 네, 윤 팀장입니다, 사모님.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말이 좋아 리스크지 오너 일가를 위해 비대를 설치해주는 굴욕적인 업무부터 압수수색이 나와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게 처리하는 깔끔함까지 갖춘 충신 중의 충신. 검찰이 다시 와도 불법이나 위법적인 사항을 발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회장님. 게다가 오너 일가의 알러지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세팅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수거하세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겁니다. 회장님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병 하나 때문에요.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발령받은 신경민 대리입니다. 그는 회사 후배들에게도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번호 주시겠습니까? 네. 순양 핸드폰이 아니네요. 아이폰. 핸드폰 당장 바꾸겠습니다, 팀장님. 철저하게 순양 정신으로 무장한 그도 이렇게나 빡세게 긴장한 이유는 1-1-알파 지금 입장하십니다. 서두릅시다. 순양그룹 오너 일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기 때문. 원칙적으로 우린 오너 일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맏형이신 회장님을 기준으로 1-0, 배우자분은 1-알파, 부회장님은 2-0, 배우자분은 2-알파, 자제분은 2-1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코드명으로 불리는 그들이 하나둘 행사장으로 입장하는데 잔뜩 흥분한 한 남자. 1-1- 지금 막 주차장에서 올라간 중입니다. 그는 순양그룹의 현 회장 진영기의 아들 부회장 진성준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 후계자 1순위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할 거니까요. 다짜고짜 상속을 포기하겠다 선언합니다. 자존심도 주제가 되는 놈이 부려야 무서운 법이야. 뭘 포기해! 이골이 깊어 보이는 부자 갈등 끝에 하지마. 거기다! 결국 쓰러지고 마는 회장. 그리고 이때 회장님, 윤 팀장입니다. 회장님! 회장을 모시러 온 현우가 응급 대응을 시작하고 그런 아버지를 버리고 성준은 행사장을 떠나버립니다. 회장실에 구급차 부탁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한편 왜 따로 모이라고 하는 거야? 회사 본부장은 오너 일가를 모아놓고 진영기 회장의 상태를 알리는데 뭐야? 알력 다툰 말레빈 그들의 두뇌가 풀가동되기 시작하더니 리더십 부재로 보이는 거 기업 경영에 전혀 도움 안 돼. 그래서 누가 하는 건데 그 발표? 진성준 부회장이 하는 걸로 하죠. 자리를 비운 성준을 오늘 행사의 연사로 내세우려는 그들. 진성준 부회장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정부나 투자자나 국민들이나. 즉 어차피 성준이 못 올 것이라는 생각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후계자 자리를 흔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망하는 모습을 지켜볼 순 없는 성준의 아내 현민. 순양그룹의 대국민 특별 담화문 발표가 있을 거예요. 진성준 부회장이 합니다. 만능 해결사 현우를 이용합니다. 그때까지 앞으로 30분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다 놔요. 그런데 만약 그 시간까지 부회장이 단상 위에 없으면 윤 팀장 자리도 더는 이 순양이 없을 거예요. 30분 안에 성준을 데려오지 못하면 지금껏 오너 일가를 위해 해온 개고생이 허사가 될 판. 내가 운전하죠. 예. 하지만 이 극한의 상황에도 현우의 정신은 오너 일가의 임무를 성공시킨다는 단순한 생각뿐. 신대리 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내가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과의 지시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원칙입니다. 한편 성주는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신대리 다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현우는 부회장의 흥분을 잠재울 정도의 합리성, 이성, 감성을 모두 건드리기 시작했고 할아버님이신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회가변 때일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청자를 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뭐? 귀한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행동하는 건 순양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팀장! 진양철 회장님, 자서전에 나오는 일합니다, 부회장님. 그날 이후 부회장님께서는 할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경영인의 자질을 고민해 오셨고 지금의 신중한 경영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신 겁니다. 이번에도 오너 일가의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성공시킨 현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높은 도덕성과 신뢰도를 갖춘 오늘도 그는 더러운 옷을 갈아입고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이상을 해내는 그는 주변인들에게도 조롱거리였고 김 팀장님 대단한 분이세요. 뭐 회장님 오른팔은 뭐 아무나 하나요? 오른팔은 무슨 오른팔에 낀 흰 목장갑이면 몰라도 손 더럽혀질까봐 대충 쌈맛이 쓰고 때타면 벗어 던지는 흰 목장갑. 솔직히 윤 팀장 기조번에 어울리는 스펙은 아니잖아요. 고졸 특채 출신이라면서요. 막 부리기 쉽잖아. 그럼에도 그의 하루는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 뒷바라지입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생,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형한테 학원비랑 생활비 받으면서 살 수 없잖아. 가난한 아버지, 처자식 번듯하게 건사하는 가정이 돼야 진짜 남자 어른이지. 처자식 번듯하게 건사하는 가장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으세요? 가정의 불화까지. 오늘 엄마 기일이에요.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기일이라고요. 근데 아버지 집에서 그런... 현우는 일 외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현우가 출근도 하기 전 검찰 쪽의 압수수색이 한창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서민영입니다. 바로 순양그룹 저승사자 서민영 검사. 순양그룹 저승사자라고 들었습니다.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는 데다 순양그룹과 관련된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기소부터 한다고요? 남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악연이라도 있는 건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 검사님은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순양그룹을 몇 번이나 노리고 찾아온 검사 앞에서도 현우는 두려운 기색조차 없었는데 사실이요? 컴퓨터는 하나같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인데다 서류 파일들은 앞에 몇 장 빼고는 다 순양그룹의 사주와 그룹 역사에 대한 홍보물들로 채워놨어요. 왜냐? 그는 검찰보다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미리 손을 쓴 겁니다. 심지어 위법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들은 처리 계획까지 마무리해둔 상황. 보존할 자료 그리고 폐기 처분할 자료 목록 보냈습니다. 각별히 주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를 따라다니던 신대리는 현우를 우러러보는 듯했습니다. 신대리, 핸드폰 바꿨네요? 아, 예. 어쨌든 이번에도 현우 덕의 위기를 넘긴 순양그룹. 불법이나 위법적인 사항을 발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회장님. 고마움이라곤 보이지 않는 그들 중 한 남자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고생이 많아요. 바로 오너 일가 중 선대 회장에게 철저하게 짤당해 존재가 거의 지워진 넷째 진윤기. 그리고 뒤이어 진윤기가 짤당한 원인인 그의 아내 이혜인도 등장합니다. 누가 반가워한다고. 잔뜩 불편해 보이는 그들을 뒤로하고 회사에 돌아온 그는 신대리에게 한 파일을 전달받습니다. 보존 연도가 지난 옛날 문서라서 처음엔 폐기할까 했는데 폐기할 서류로 보기엔 꽤 큰 금액이 장기간 놓고 간 기록이 있어서 회사의 위법적인 요소는 싹 다 외우고 있는 현우조차도 처음 보는 내용으로 해외 유령 회사로 막대한 돈이 빼돌려지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우선 오너 일가의 일을 자신보다 윗선에서 담당하는 본부장에게 공유했는데 이상하게도 문서를 즉시 파쇄해버렸고 본부장님, 이건 그냥 폐기 연도가 지난 서류일 뿐이야. 그를 입막음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 자네답게 굴어.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찝찝함을 안고 퇴근하려 했을 때 퇴근이 늦네요, 윤 팀장. 그를 부른 것은 부회장 성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현우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파쇄되기 전 사진으로 기록해둔 파일을 보여줍니다. 거액의 순양자산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횡령이자 자칫 잘못했다간 다시 검찰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자료. 기획조정본부 캐비넷에서 이 문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하지만 부회장은 문서의 원본을 찾았고 원본 문서. 바로 이때 원본 문서는 부회장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문서를 파쇄한 본부장이 나타난 것. 윤 팀장이요. 재밌는 걸 가져왔네요. 눈으로 쌍욕을 날리는 그를 위해 현우는 파쇄도 자신이 뒤집어 썼는데 폐기했습니다, 제가. 윤 팀장이? 예. 누가 운명의 귀로에 서게 된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에 현명한 선택을 했네, 윤 팀장. 이번엔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볼까요? 이거 본부장님은 부회장은 본부장을 조질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겠죠. 날 상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돈에 다른 마음이 생겼거나. 몰랐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능하다는 뜻이니까. 선택권을 잃은 그는 그대로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윤현우 팀장, 여권 있죠? 예. 오늘부로 기획조정본부 재무담당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가서 해외로 유출된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내가 윤현우 재무팀장에게 맡기는 첫 번째 업무 지시입니다. 후계자 1순위에게서 내려온 첫 임무. 잘 부탁해요, 윤 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님. 해외 유령 회사를 폐업한 뒤 그 안에 쌓인 돈. Hey, as you requested, we deposited $600 million into your account, sir. 6억 달러, 한화 8천억 원을 챙깁니다. 유령이 된 8천억 원을 들고도 꿀꺽은커녕 회사에 복귀할 생각뿐인 현우. 그런데 Hey, where are you going? Is this the right way? Don't worry. This is shortcut. Only we knows, taxi drivers. 택시는 이상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은 역시나였습니다. 눈을 뜬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신대리가 여기 어떻게... 그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윗선의 명령엔 거절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고.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누굽니까? 당신한테 이런 짓을 시킨 사람. 이게 필요한 사람. 목숨을 바쳐 순양을 위해 일한 현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준이 깼니? 그를 도준이라 부르는 이혜인. 다 왔다. 그만 일어나야지. 그에게 말을 거는 넷째 진윤기. 야, 뭐해? 형제 같아 보이는 진영준.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겁니까? 대체 왜? 그가 정신을 차린 이곳은 1987년의 대한민국. 이곳에 모인 이들은 현우가 모셨던 오너 일가로 최소 30년씩은 젊어 보였고 당신들 뒤이어 어서 오십시오. 순양그룹의 초대 회장이자 자서전으로만 접했던 전설적인 남자
진양철 회장을 코앞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바로 그 진양철 회장. 그리고 현우가 아바타처럼 차지하고 있는 이 몸의 주인은 누구긴 누구야? 우리 순양가의 막내 진도준이지. 현우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오너 일가의 약 30년 전 막내 아들로 환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도준의 가족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는데 부모 반대하는 결혼하고 발길 다 끊더니만 10년 만에 부쑥 나타나가지고 가족 있네 하하. 나는 그런 연기가 안 돼서. 며느리들은 혜인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가 하면 그래요 아버지. 이제 그만 노예용 푸시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진양철 회장은 도준의 아버지 윤기를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돈도 안 되고 와 네가 내 아들이고. 그는 철저한 기업인으로 자식들의 사업도 숫자에 따라 판단했고 잔치날 맞네. 동료는 걸베이도 현지네. 그의 차가운 판단력은 초밥 한 입도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밥 알말이다. 몇 개고? 생선과 밤양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죄송합니다, 회장님. 320개다. 점심 식사에는 뭐 320개가 적당하다 해도 오늘 같은 날이나 술하고 같이 낼 때는 280개만 해라. 에? 배 안 부르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이후 집안을 둘러보던 도준은 한 가지 혼란스러운 점을 발견하는데 순양그룹 오너 진씨 일가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나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가계도부터 역사까지 달달 외운 그였지만 분명 도준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왜 사다시 진도준에 대한 기억만은 내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 그렇게 발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진양철 회장의 보물 전시방. 그곳에서 어린 진성준이 도둑질을 하고 있었는데 도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그는 도자기를 깨뜨립니다. 진성준 부회장? 이 도자기 네 학교인 거다 꼬맹아. 하지만 이내 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너보단 날 믿을 거야. 난 순양의 상속자고 할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니까. 당당히 도준의 탓으로 돌리겠다는 성준. 어쩐지 전생에서 만난 도망가기만 하던 어른 성준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야? 이게 미쳤나 이씨. 그리고 현장에 모이게 된 순양 사람들.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도자기 깨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위기에 강한 현우를 품고 있는 도준답게 도자기는 이 자식이 깼어요. 이 방에서 회장님 물건 훔치려다 저한테 걸렸거든요. 쉽게 성준을 궁지에 몰았고 아버님. 성준이가 때마침 나타난 진양철 회장.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자기 안 깼어요. 정말. 엄마. 바로 이 순간 1987년 도준은 이 장면이 진양철 회장의 회고록 속 장면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 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깨진 도자기?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곧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는 도준이 인생 2회차 경험은 얻었지만 순양그룹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는데 내가 오늘 혼내킨 아는 우리 집 장손 성주의 글만 하나다. 철의 남자 진양철 회장은 그를 손자로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 내 돈 갖고 밥 먹고 내 돈으로 공부했으면 돈값을 해야지. 내가 어디 뭐 손해나는 장사 하는 거 봤나? 하지만 단연간 오너 일가의 리스크를 관리해온 베테랑의 두뇌, 미래까지 알고 있는 도준은 어린이의 몸으로 순양그룹의 진입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께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하자. 할아버지 2층 서재에 계신다. 최근 진양철 회장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정치인들과의 애매한 관계였는데 이번에 정권 교체될 겁니다, 아버지. 어느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얼마나 지지하느냐를 금액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기왕이면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를 지원하는 게 낫기 때문. 유력한 후보가 당연히 DJ죠, 아버지.
직선제 이끌어낸 대학생 협의회랑 시민단체가 추대한 범국민 후보잖아요. DJ가 아니라 YS한테 줘야죠. DJ는 호불호가 갈려서 안 돼요. 양측이 접전일 때는 비호감이 없는 쪽이 이긴다고요. DJ 비호감인 건 너 개인 사정 아니니? 아프지! 시끄럽다 꼬마. 향후 5년간 편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마냐의 기로에서 자식들의 조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뭐하노 안 나가고. 도주는 쫓겨난 그들 앞에서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어제 깨진 도자기 값을 하러 왔다고요. 너 그 도자기 너 가격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5장? 뭐 5만 원? 50억. 대선 자금이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결코 어린아이가 알 수 없는 규모의 선거자금. 저라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13대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될 것이며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될 테니까요. DJ랑 YS가 단일화만 하면 노태우 후보가 어떻게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지. 단일화?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심지어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곧바로 증명되어 버립니다. 합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김고문이 경선에 의한 자신의 이득과 직결되는 결정은 눈밖에 난 사람이더라도 들어보는 진양철 회장. 단일화 깨질 거 우야란노. 저라면 양보 못했을 테니까요. 도주는 자신의 논리를 정치의 메커니즘과 인간 심리로 뒷받침해 설명합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끌어내린 덕분에 가장 가능성이 없던 3등이 1등이 되는 거죠. 어부지리로 3등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대선 자금은 노태우한테 주라. 맞나? 그런데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진양철 회장이 던진 새로운 질문.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면은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속담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몰랐던 도주는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합니다. 뭐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 사실 그는 반도체 사업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고래인 미국과 일본 기업의 공격적인 반도체 전쟁에 새우인 순양그룹의 반도체가 승산이 있냐는 것. 올 한 해만 적자가 1,300억입니다. 1,300억. 즉 적자 덩어리가 될 예정인 반도체 사업에 대한 해답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영진 반도체도 두 손 들었어요. 일본이랑 매각 협상한답니다. 1등하고 2등이 싸워서 3등이 이기는 걸 어부지리라 했다. 그러면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그리고 도주는 질문의 진위를 머지않아 깨닫게 되는데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댁에 계세요? 그런데 하필 바그다드 출장이요? 할아버지 항공편 알 수 있을까요? 87년 칼기 사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해외 출장을 간 진양철 회장은 곧 실종될 비행기에 탑승 예정이었습니다. 진양철 회장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3시간뿐이다. 여보세요 어린이. 항공기 폭파나 납치 압박에 관한 장난 전화는 형사처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주어지는 범죄예요. 장난 범죄.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탑승자 20명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 사람들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린아이인 도준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여보세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 한번 합리적인 이유를 만드는 것. 할아버지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회장님 지금 이라크 현지 직원들과 회의 중이십니다.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양철 회장의 스케줄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는 것에 집중합니다.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 편 아닐까요? 영진반도체 매각 시한은 29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서울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알아봐라. 도준의 의도대로 진양철 회장은 스케줄을 바꿔 한국에 도착했고 뭐 어디 초상 났더라? 국내 일정에 변동이 생겨서 서울에 일찍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경유지인 아부다비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탄 덕분에 천우 신조로 화는 면했습니다. 그리고 영진 반도체 말이다. 그 일본에 매각한다 안 했나? 그것 한다고 들었습니다. 고마, 내가 오늘 샀다. 반도체는 무조건 달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끼어드시겠다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게 내 새우 몸집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든 내 새우 한번 키워볼란다. 고래 맹기로.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죽다 살아난 몸이다. 내가 겁날게 남아있을 것 같더라. 대통령 후보 지원도 자신의 목숨도 반도체 사업까지 진양철 회장은 더 이상 도준을 눈밖에 난 손자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말대로 청와대로 가는 대선장은 내 직접 배달했다. 와, 당선될 기도 아닌데 2등, 3등까지 지원하라 했노? 1등이 졸업하고 나면 2등, 3등도 1등하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도 수조원 규모의 회사를 이끄는 총수의 통찰력이 있었고 네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이가? 단일화가 깨질 기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기도, 갈기가 폭파될 기도 다 알고 있었다. 대답해봐라! 이 날카로운 추궁에도 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거래 싸움에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거죠. 제가 알고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도준은 침착하게 답변합니다. 이쯤 되자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 회장. 그래, 얼마면 되겠나? 돈은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거래는 철저하게 하는 도준은 현금이 아닌 유형의 자산. 땅으로 주세요.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 일 없는 땅 아이가? 바로 신도시로 개발되기 이전의 분당.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그리고 도준은 또 다른 거래를 요청합니다.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 그럼 거래. 내한테 없는 게 니한테 있어야 그게 거래다. 내가 없는 게 있을 것 같으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순양가에선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서울법대 합격증이요. 순양 집안 누구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서울대 법대 합격증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진양철 회장이 줄 수 있는 것은 다들 한번 모여봐라. 네, 아버님. 이번 주 주말 가족 모임부터 도주인의 식구들 숟가락도 밥상 위에 같이 올리나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다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 도주야, 내 손주다. 이제 도준이 된 현우는 자신을 죽인 진범을 내부에서 쫓을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진씨 일가와 가족이 된 이유,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수년이 흘러 진양철 회장과의 약속을 지킨 도준.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빙의도, 시간여행도, 환생도 아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게다가 그가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린 분당은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방 천지가 논떼기 밭떼기던 땅이.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황무지에 가까웠던 땅에서 도준이 창출해낸 돈은 여 분당 땅으로 도주인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무려 240억 원. 토지 매각 보상금에 140억, 주변 상업용지 매각한 돈이 100억, 화폐가 240억이 도주인 네가 번 돈이다. 20대를 서울대 법대 합격증과 240억 원으로 시작하게 된 도준. 어디 한번 시할래 볼래?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준군이 계좌의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 갔답니다. 이번엔 수익금 전체를 달러로 환전했는데 보자.
도저히 그마 운이 좋은지 눈이 좋은지. 하지만 순양의 후계자들은 점점 탐탁지 않은 분위기. 지도에 손가락질 한번 한 걸로 240억을 벌었어. 이제 막 대학 갈 어린애한테 그렇게 큰 돈을 턱 내주고는 지멋대로 관리하라. 우리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 장손 성준이한테도 없단 일이잖아요. 20살밖에 안 됐지만 진양철 회장의 무한 신뢰를 받는 것은 도준밖에 없다는 게 문제였고, 명색이 장손인 우리 성준이는 유학이랍시고 저 멀리 귀양 보내놓고, 아니 왜 막내 도준이를 끼고 돌아 아버지는? 특히 부회장의 아들이자 장손인 진성준이 가장 위기였습니다.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아버지의 테스트. 한편 도준은 아버지의 영화 사업에도 큰 도움을 주었는데,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필름 마켓을? 제 안목 아시잖아요. 아니, 무조건 이 영화를 개봉하라고? 온 가족이 여행 가는데 어린애 혼자 남겨지는 이런 우울한 영화를 누가 보고 싶겠니? 크리스마스 시즌 다시 보기 영역에서 해리포터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나홀로 집의 한국 배급사가 되는데 도움을 준 것. 이번엔 사무실 정도가 아니라 영화사 빌딩을 사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몇 번만 수입에 성공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었기에 도준은 뉴욕 필름 마켓에 동행합니다. 그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언젠간 우리나라 영화가 이 헐리우드 영화들을 상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는 그런 날이 오면은 그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핫백 1위라도 하게? 이 새끼 뭐야? 알아. 내가 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4강 진출 같은 소리 한 거. 궁예처럼 전부 팩트가 될 미래만 말하는 그의 형. 야, 꿈은 이루어진다 몰라? 같이 가요. 어쨌든 이곳에서 도준은 아버지에게 타이타닉을 추천합니다. 저 감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번에도 믿어주세요. 진심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스? 그런데 타이타닉? 부자들한테만 허락된 호화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침몰하는 얘기야. 부자들이 골탕 먹는 얘기라고. 관객들은 극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 왜? 현실엔 없는 얘기니까. 들었지. 이 타이타닉의 흥행 가능성을 알아본 또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엔 대중들은 귀엽고 앳된 청춘 스타보다 성숙한 분위기의 이지적인 여배우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선택해왔어. 웬만한 흥행으로는 수익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유럽에 이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멀티플렉스 극장을 도입하고 있어. 관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질 거야. 미래도 모르는데 이 정도의 분석력으로 흥행 예정작을 알아본 그는 한국 이름 오세현. 미국의 대형 투자회사 파워쉐어즈의 임원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투자 담당. 한편 한도제철 매각 예상가는 5천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부도 위기의 대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였지만 대형그룹도 한도제철 인수전에 뛰어들 준비 중이랍니다. 하긴 자동차의 중공업에 조선업까지 가진 대형인데 제철 회사 탐낼만 하죠. 부채도 많고 인수에 국내 경쟁 기업까지 참가한 상황. 한도제철 대형한테 절대 못 준다. 매각 자금도 3천억. 그 이상으로 한 푼도 안 쓸 기다. 그럼 어떻게? 그걸 왜 나한테 묻노? 부회장. 네. 네 가가 한도제철 인수해온다. 네? 특히 부회장 진영기에겐 와 자신 없나? 장남의 가치를 그러면 옷 벗어야지. 와 그 앉아있노?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아무리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하나 예상치 못한 인연도 있었는데. 뭐야 이게 해체한다는 거야? 은퇴한다는 거야? 은퇴예요.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은퇴를 지켜보던 TV 앞에서 울고 있는 소년을 만나는데 상장의 고통 때문에 은퇴한대. 바로 순양그룹 저승사자 서민영 검사의 학창시절. 그녀와 인맥을 만들어놔야겠다 생각한 그는 맛있는 법 사면 서태지 복귀 시점이나 얘기해줄까 그랬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소식으로 꼬드기는데 성공. 4년 뒤 2000년 여름. 밀레니엄 이벤트로 컴백하는구나, 태지보이. 보이즈는 아니고 서태지 혼자 솔로로 활동했죠. 그리고 이때 한도제철이 그동안 얻어쓴 빚은 4조가 넘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관심은 한도제철 인수권에 쏠리는데 채권단과의 매각 협상에 진영기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회장님. 경쟁사와의 치열한 인수전을 펼칠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회장님. 우리가 준비한 인수자금 3천억으로는 협상에 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대가 나타납니다. 채권단이 제시한 한도제철 매각 금액 5천억을 그대로 인수자금으로 지시한 상대가 나섰습니다.
역시 대형입니까? 그게 외국계 투자회사입니다. 바로 도준이 미국에서 만난 파워시어즈의 오세영. 우리가 제시한 5천억은 한도제철의 미래 가치입니다. 그는 부도 직전에 한도제철에 5천억을 제시했던 것이었고, 장기 말이다. 장기판의 주인이야 따로 아니겠나. 순영이 한도제철을 인수하는 꼴을 못 보는 기라. 순환그룹은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경쟁자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장기판의 주인이다. 그리고 파워시어즈에게 인수를 설득한 것은 바로 도준. 한도제철의 기업 가치가 5천억이나 된다고? No.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인수하기를 원한다. Yes. 그는 진영기 부회장이 장남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진영기 부회장 손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 순양이 제철 관련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은 것으로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건 그저 한도제철이 아니다? 결국 갖고 싶은 건 순양이다. 순양의 정상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순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동포청년? 도대체 현우는 어떤 복수를 꿈꾸는 것일지, 순양의 정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내릴지, 매주 금토일 JTBC에서 오후 10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언젠가는 널 찾게 될 거야. 어서 나 깨어나 운명을 몰라서 묻는 거야?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야? 선물이에요. 도준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다시는 나한테 주제넘는 충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도제철을 인수하겠다고? 우리 대형을 기어이 무릎 꿇리고 싶어서. 대형의 한도제철 뺏기기를 하면 대형그룹에 돈을 댄 사람 순양가 사람 아닙니까? 장자승계. 지금 뭐 조선시대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내한테 반기들은 왜 이래? 용서한 적이 없다.